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99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일단 또 미리 각본 짜서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미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2%는 올라버렸어요.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다우가 많이 못 오른 것은 이게 보잉이 뉴스 나왔죠. 비행기 문짝 날라가 버린 거. 비행 중에 문짝 날라가 버려갖고 보잉 운항 취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보잉이 악재로 좀 급락하면서 다우지수가 조금 많이 못 올라간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거 빼고 나면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엔비디아 6.43% 올라갔죠. 지금 미국에서 CES인가 그거 하는데 가정용 칩 AI 칩 3종을 출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고점 뚫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강하게 6.43% 올라갔고요. 여기다가 AMD도 5.48%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46,900달러까지 가버렸습니다. 거의 최고치 정도 수준. 그러니까 ETF 상장 기대감 이게 이제 될 것 같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해서 암호화폐가 급등했다는 요 부분, 요렇게가 가장 미증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AMD 급등했는 이 부분, 그 다음 비트코인 급등했는 이 부분이 미증시에 가장 미증시를 끌어올린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걸 이제 국내 증시로 가져와서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아침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참 해봤는데 제가 본 건 일단 비트코인 부분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가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위지터 이런 거는 너무 좀 800원짜리 이런 건 좀 불안하니까 얘는 빼고요. 우리 기술 투자 아니면 다날 그거 아니면 갤럭시아 모니터리 여기에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하고 연결 지어지는 게 IT센 요런 정도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이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통 비트코인의 업비트 지분을 8%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가 거의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우리 기술 투자를 들어갔었는데 이게 갑자기 호재가 뜨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오르지 않고 있다가 미증시에서 비트코인이 급등해 버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됐죠. 쭉 누르고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상승해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작스러운 호재가 발생하면은 뜨면은 보통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었어요. 여기서 10만원 잡고 내려왔을 때 20만원 잡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60만원 잡고 해갖고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계속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만원 정도 손실 보고 이거 아닌갑다 그러고 팔아버렸는데 팔고 나니까 마지막에 약간 돌아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부분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가 꽤 괜찮아 보이는데 대장주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이 스토리 때문에 눌러버려가지고 이게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국내 증시 매매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좋으면 올라가면 되는데 좋으면 내려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으면 우리 기술 투자가 사상 최고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음봉은 안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굳이 음봉으로 해갖고 문봉으로 보면
아침에 들어온 사람 다 물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분할 매수도 아주 안전하게 하려고 10만원 잡고 밑에 내려왔을 때 추가로 20만원 잡고 60만원 잡고 이렇게 잡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안전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니까 이게 또 오늘 저녁에 비트코인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떠버렸기 때문에 이미 떠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46,900달러 47,000달러까지 가 있는데 여기 이 모양인데 이걸 만약 비트코인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내려와 버리게 되면 내려갈 때도 또 좋다고 따라 내려가 보면 쭉 내려가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홀딩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세력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좋더라도 너는 못 주겠다 이런 느낌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눌러가지고 같이 못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못 가지고 있었으니까 뜨면 눌러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막 던져가지고 누르는 겁니다. 눌러가지고 다 틀리게끔 해가지고 그 다음 내일 상황 돼가지고 좋으면 자기들이 잡아먹은 거 갖고 확 땡겨 올리는 거고 안 좋으면 다시 또 눌러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개미들 안 태우고 그냥 저끼리 먹겠다 이런 느낌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증시에서 제가 해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좋으면 같이 올라가서 좋게 먹으면 되는데 세력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은 좋으면 절대 개인들한테 기회를 안 준다는 겁니다. 거꾸로 눌러가지고 손절시킨다는 거죠. 그냥 평범만 해도 괜찮은데 아침에 좋아가지고 비트코인이 그 정도 떴으면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다들 여기 몰렸죠. 몰리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 드는 사람 대부분은 손절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끝날 부분에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이 상태로 끝낼 수가 없죠. 미스 풀 배팅 친 사람들은 털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끝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얘는 꽝 돼버렸고요. 반대로 또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8명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이런 종목은 STO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호재성이 있다 보니까 얘가 오히려 9.41%로 양봉으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더 좋았고요. 다날도 괜찮았습니다. 7.3% 양봉으로 들어올렸죠. 정작 대장인 우리기술투자는 눌러가지고 원봉 만들어 놓고 2등주 3등주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IT센도 양봉으로 돌렸죠. 어제 제가 여기서 손절했는 종목인데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더니만 오늘 결국은 또 들어 올려가지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근데 먹을 게 잘 없었다. 저는 일단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면 얘인데 이것도 여기 안 들어가고 또 IT센 이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제 억울해가지고 다시 얘를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만원 먹고는 있는데 1% 수익은 나 있는데 장담할 수 없죠 또 이거. 근데 일단은 어제 손절했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얘 들어갔으면 조금 더 먹었겠죠. 9%는 올라갔으니까 여기 좀 잡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다 비트코인 부분.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AMD가 급등하면 엔비디아 급등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기판 공급하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급등했으니까 얘도 올라가겠지 싶어가지고 얘를 또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 이것도 참 정말 내려올 때 10만원 잡고 여기 내려올 때 20만원 잡고 얘가 30만원 잡았는데 이걸 또 끝까지 눌러가지고 도저히 또 못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절했습니다. 이건 조금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되게 억울하진 않아요. 뭐 요것도 한 만원 정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안 준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해갖고 사상 최고치를 뚫었으면 이수페타시스가 사상 최고치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기서 눌러가지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서 좀 같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준비가 전혀 안 됐죠. 뜨니까 눌러가지고 손절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손절시켜 놓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 이쯤 되면 다 손절했겠죠. 손절시켜 놓고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내만 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더라도 너는 못 주겠다. 개인들 너는 같이 못 먹는다. 같이 반물 처지 아니다. 너는 다 손절시켜 놓고 이제 저것끼리 먹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참 어떻게 방법이 없죠. 먹나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이제 하루 그냥 꾹 참았다가 내일쯤 이제 돌릴 때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계속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나마 제가 지금 이제까지 연구했는 게 10만원 잡고 20만원 잡아갖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정도. 돌려서 올라가면은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10만원 쭉 내렸을 때 여기서 20만원, 30만원 잡죠. 그 다음 내려와가지고 안 되니까 손절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연결되는 이수페타시스 한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러갖고 꽝 시켜버렸죠. 그 다음 AMD가 올라가면은 자일링스 뭐 공급 어쩌고저쩌고 맥커스가 보통 올라갑니다. 그래서 맥커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죠. 아침에 AMD가 같이 급등했으니까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면 이것도 눌러가지고 손절 다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AMD는 워낙 또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안 되는데 얘가 들 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눌러갖고 원봉으로 쭉 누르죠. 이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호재성 요소가 뜨면 절대 그냥 잘 안 줍니다. 눌러가지고 손절 시켜놓고 같이 올라가면은 개인들은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빠져있는데 여기서 호재성 뉴스가 터졌다. 그러면 개인들은 바로 매수하면 됩니다. 사고 팔기가 쉽죠. 물량이 안 많으니까. 근데 세력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큰 손들은 이거 한번 사보면 쭉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사보면 쭉 올라가 버리면 얼른 뭐 사지도 못하고 쭉 올라가면 개인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올라갈 때 이 실현회가 빠져나가 본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총알바지가 돼버리니까 거꾸로 눌러가지고 여기 들어온 개인들을 다 손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손절시켜버리면 여기 들어와 있다가 손실 보고 파는 게죠, 결과적으로. 근데 자기들은 이미 물량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량을 가지고 있던 걸 떴을 때 던지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기관들은 종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매도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보유 물량이 항상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우리 기술투자 160만 주나 있습니다. 오늘 팔아먹고도 23만 주 팔아먹어도 지금 160만 주 있죠. 그러니까 뜨면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던집니다. 이 던지는 게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떴기 때문에 10몇 프로 떴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는 듯이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이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 쭉 빠지면 여기 들어온 개인들은 물량이 없으니까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어디서 사든 간에 사면 눌러가지고 손실이 생겨서 손절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손실 났잖아요. 이만큼을 밑에서 잡는 겁니다. 잡으면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큰 손들은 여기서 그걸 다시 되사면 되는 겁니다. 이 공매도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되사면 되니까. 그래서 개인들 다 털고 물량을 잡아야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니까. 호재성 뉴스가 터져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걸 여기서 그냥 자기들이 매수해버렸으면 여기까지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물량도 없는데 여기까지 가버리면 여기 또 아침에 들어왔는 개인들이 여기 올라가면 이익 실현 다 해버리죠. 그게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막 던져갖고 손절시키고 손절시키면 이 부분에 시체들이 엄청나게 쌓였을 겁니다. 개인들의 그 피 같은 돈이 여기 다 사인 거죠. 이 피 같은 돈을 여기서 먹으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갭만큼을 먹은 겁니다. 여기 원래 있다가 여기서 한 뭉튀 팔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팔았다고 칩시다. 1억 팔고 여기서 다시 1억 잡으면 1억치만큼은 원래 있는 걸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데 대신에 물량을 여기서 샀으니까요. 비싸게 팔고 1억을 밑에서 샀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물량을 더 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호재성 뉴스 터져갖고 떴을 때 이 잡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 기술 투자는 진짜 좀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진짜 10만원, 20만원 해갖고 막 해봤는데 결국은 버티다가 이쯤 와서 제가 시간도 다 돼가고 하길래 아 이거 오늘은 아닌갑다 그러고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사고 올라가 버렸죠. 결과적으로 이건 이 정도 가버리면 한 2% 정도 수익 나는 위치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10만원 여기서 20만원 여기서 60만원 잡았기 때문에 평단가가 여기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만원치를 평단가 여기니까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는 상황인데 못 견디고 여기서 그냥 만원 정도 손실보고 팔아버린 거죠. 팔고 나니까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억울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요게 제가 봤을 때 간밤에 미증시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국내 증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마크로젠 이거 뭐 유전자 가위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 재료로 또 이런 재료는 뜨면 그냥 뭐 쭉 상한가 땡기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유전자 가위가 이 종목하고 어떤 얘기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유전자 가위는 얘밖에 없거든요. 툴젠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올라가지도 안 하고 있고 마크로젠 이것도 무슨 관계되는 뭐 해갖고 뉴스 띄워놓고 상한가 이런 식으로 광전자는 왜 상한가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안 비싸가지고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물릴까봐 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떤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들이 그냥 그 뭐 이름 하나 붙여갖고 뭔가 하나 띄워놓고 그냥 쭉 사고 끌어올리면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아침부터 막 올라가면 이게 왜 올라가나 싶어 들어가지고 그냥 묻지만 매수를 하니까 여기 올라가 상한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들은 여기서부터 물량을 대거 샀기 때문에 이익 실현 나 있으니까 언제든지 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따라 들어간 개인들이나 여기서 따라 들어간 개인들은 지금 좀 조마조마합니다. 왜냐면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 풀려버렸거든요. 불안불안하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이게 진짜 오늘 그 넋두리 삼아 그 대한민국 정치가 진짜 그 정말 이 욕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오늘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그 속이 시커멓게 탔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화난 건 아니고 진짜 화난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자 그다음 보시면은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3.28% 올라갔고요. 그다음 나스닥 지수 2.20% 제가 그 지난번에 여기쯤은 지지되지 않을까 했던 요 자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지지받고 돌린 거예요. 강하게. 물론 엔비디아 효과도 있었겠지만 좌우지간 돌렸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갑다로 느껴집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국내 증시가 올라갈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거꾸로 내려간다는 게 문제죠. 거래소 지수가 0.26% 하락해 버렸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미정시가 그 정도 올랐으니까 이건 당연히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눌러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뺍니다. 밑으로. 물론 이제 외국인이 뭐 3,900원 많이 팔지도 않았는데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삼성전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다는데요. 2.36%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 2.36%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치자면 12월 20일 날부터 12월 21일부터 올라간 이 그림을 이 흐름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쭉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 나왔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끝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이 삼성전자 올라갔던 거는 그 AI 쪽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칩이 많이 공급될 것이다. 기존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인해서 쭉 빠졌는데 이걸 여기서부터 밀어올린 이 부분의 원동력이 AI 관련주가 급등하니까 엔비디아 급등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AI용 서버가 필요하겠다. 그럼 서버에 들어가는 그 집중도가 높은 어떤 그런 칩 뭐 고단층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많이 쓰일 것이다. 거기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좋을 것이다.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실적을 까보니까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냥 그 뉴스에 환경화호에서 하는 사람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낮게 나오니까 이제 예상치만큼 나와도 내려갑니다. 보통은 실적이 그럴 줄 알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놓는데 예상치보다 안 나와버리니까 이거 생각보다 안 나오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 AI 쪽하고 별로 그 재료를 그 뭡니까 엔비디아 효과로 별로 수익이 안 나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빠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는 외국인한테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 외국인한테 달렸다고 생각하냐면 기관은 최근 들어서 계속 팔았고요.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계속 팔았고 오늘 외국인이 129만 주 팔았죠.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알고 우리나라 정시에서 삼성전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린 이 부분을 거의 외국인 매수를 해갖고 다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근데 이걸 이제 실적이 잘 안 좋긴 하고 만약 팔아야 된다면 팔아야 될 금액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삼성전자를 과연 비중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비중 안 줄이고 이 정도 선에서 다음까지 버티면 되죠. 또 다음 분기까지 버텨가지고 그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끌고 횡보시켰다가 그때 가서 다시 끌어올릴 건지 이건 이제 외국인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디로 가는지는 이제 꼭 체크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아무리 좋더라도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해가지고 그 나스닥이 뭐 하늘로 날아가든 뭐 무슨 난리를 치든
삼성전자 이 부분이 내려가게 되면 지수가 거래소 지수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올라갈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매하느냐, 이건 외국인의 선물 매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만약 삼성전자를 매도하려고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먼저 칠 겁니다. 오늘 3,900원 매도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판단 얘기는 지수가 내려갈 확률이 높다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선물 매수해놓은 걸 팔아가지고 매도로 정리해놓고 지수 내려갈 걸 대비해갖고 해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파는 동작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겠구나, 지수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연결 지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되게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제 머릿속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이까지 신경 쓸 것 없이 좌우지간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또 돈도 얼마 없는데 이거 가지고 골치 아프게 다 연구할 필요 없죠.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내려가면서 오늘 거래소 지수가 미증시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렸다. 요까지가 팩트입니다. 요거만 하면 되고,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 이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삼성전자 내일 어떻게 할지,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거 봐야 되는 거죠. 미증시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게, 왜 장담할 수 없냐면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지금 얼마냐면 4.027입니다. 간밤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0 밑으로 내려왔었다는 얘기예요. 4.0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국채금리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완화돼가지고 그럼 국채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4.0 밑으로 내려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되는데 4.0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긴축 우려감이 작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번 주에 수요일인가 CPI 발표했을 겁니다. 물가가 높을 걸 대비해가지고 금리 인상 우려감, 긴축 우려감이 작동하게 되면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4.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기술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저녁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0 이상에서 계속 놀게 됐을 경우에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더라도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올 수는 없죠. 양심이 있으면 지도 전고점 뚫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가자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더 못 올라가는 상황에 그 긴축 우려감이 작동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나스닥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위로 더 올라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하고 삼성전자까지 합치게 되면 시장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 결과 보고 그 다음 내일 아침에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되니까요. 미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큰 손도 아닌데 고민할 필요 없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되게 한국 증시에 회의를 느꼈던 게 뭐냐면 흥구석유입니다. 이거 20%까지 갔다 조금 빠져가고 17%, 18%입니다. 흥구석유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중동의 전쟁 확전 우려감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란이 참전하겠다 그러고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좀 확전되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게, 이게 우리 증시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국 증시 있을 때도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돌고 있을 때도 확전 우려감이 있었어요. 어제부터 있었으니까. 확전 우려감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별로 반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전될까 싶어가지고 국제유가 급등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어, 지금. WTI 같은 경우에 70달러로 지금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라면 특이하게 전쟁 이런데, 전투민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이런 쪽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전쟁하고 아무 관계없이, 정작 이스라엘도 전쟁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평온한데,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확전이 돼갖고, 중동 확전돼갖고 미국 참전해갖고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 종말 오는 것까지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유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란이 참전해가지고 중동이 쑥대밭이 돼갖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핵폭탄이 날아다니면 국제유가가 폭등할 것이다까지 가정하고 흥구수익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20%나.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올라갈 때 사람들 다 좀 고민했을 겁니다. 왜 고민하냐면은 국제유가도 내려갔는데, 국제유가 내려가고 하니까 아침에 결국 하락에서 떨어져서 출발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아본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20%는 땡겨 올려버리니까 올라가면서도 이 종목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도 왜 이러지 이러고 전쟁 났나 싶어 막 찾았을 겁니다. 저도 찾아봤었어요.
하도 자꾸 올라가길래 중동 전쟁 났는 것이 막 찾아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평온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연결해 보자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으면 거래소 지수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지수가 빠지면 지수가 하락할 때 인버스 개념으로 뭔가가 반대 개념의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버스 종목으로 올라갈 게 뭐 있느냐고 봤을 때 없단 말이지 지금 현재. 대선 관련주도 삐리리, 정치 관련주도 삐리리 하고 마땅하게 지금 인버스 쪽이 움직일 만한 게 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전쟁 관련주다 이러고 이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아하고 거래소 지수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지수 빠질 때 반대적으로 인버스 개념으로 올라가는 게 뭐냐, 전쟁 아니면 석유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해서 흥구석유를 그냥 갖다 밀어올린 거예요. 20%대. 얘만 올렸으면 또 그나마 또 봐줄만한데 이게 한 20%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다음 뭐가 움직이냐면 빅텍이 한 8%인가 9%인가 거의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거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쭉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전쟁 터질락 하는 중동도 가만히 있고 미국도 가만히 있고 유럽도 가만히 있고 다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 우리나라가 그것도 빅텍이 중동 이스라엘 전쟁 터진다고 해서 빅텍이 거기에 뭐 전자장비 판매할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빅텍이 한 8% 10%씩 올라가고 있는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딴 거 없이 그냥 지수 빠질 것 같으니까 인버스 가자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북한에서 도발 위험성 뭐 이런 거 가능성 해가지고 워낙 전투민족이다 보니까 우린 그냥 약간의 전쟁 처짐만 보이면 북한에서 뭔가 도발할 것 같다는 느낌만 들면 핵전쟁까지 생각해갖고 빅텍이 급등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사 쏘지도 않았는데 쏠 것 같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린 전투민족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응답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것이 왜냐하면 흥구석유를 땡겨놨는데 저녁에 이란이 또 아니면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한번 붙으면 봐라 전쟁 터졌잖아 이러고 이제 날아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국내 투자자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이 역학관계를 계산해가지고 전쟁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서 전쟁 터질 것 같다는까지 계산하고 미리 딱 땡겨서 딱 갖다 놓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국내 투자자들의 아주 비상한 머리. 근데 이게 안 맞을 경우도 많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참 답답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전부 다 그 국내 주식 안 하고 외국 주식으로 미국 증시 매매하자 그러고 미국 증시 깔끔하잖아요. 엔비디아 좋으면 같이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좋으면 갭 떠갖고 안 누르고 상승한다고.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엔비디아 호재가 터지면 다들 여기서 출발해갖고 쭉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게 만약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갭으로 떠가지고 원봉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쪽으로 투자하려고 전부 다 외국 가버리지. 가보고 외국 정권사로 돈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국 정권사 이름으로 해갖고 국내 와가지고 막 여기서 매수 매도 막 합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정작 보면 알고 보면 외국인이 아니고 이 한국 사람이 외국 증권사에 돈 줘가지고 그 수수료 그쪽에 갖다 주고 갖다 바치고 왜냐면 파워가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가 움직이면 개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면 영향을 안 주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여기서 매매하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굳이 외국 증권사에 돈 줘가지고 외국으로 돈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국계 창구 제이프 모간 뭐 이런 거 있죠. 쓰레기 같은 창구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해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참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할거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 제가 가진 종목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거는 그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이준석 관련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준석 관련주가 오늘 조금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쉬어가는 이유는 특별한 일이 없었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 계속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한 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일단 삼보산업은 어제 너무 많이 빠져버려갖고 제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얘는 실제로 보면 이준석 관련주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삼보산업은 이준석 전 대표 부친이 연결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닌데 외국인이 여기서 75만 점 매수하면서 막 끌어올려버리는 바람에 15%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대장인 것처럼 착시 현상이 가져온 거고, 어제 9% 빠져버리니까 대장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고, 이제 보니까 실적도 지불도 안 되는 데다가 가격도 지금 1,000원짜리 곧 동전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니까 이거 홀딩 못하죠. 그래서 던지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이거 어떻게 하면 얘를 무사히 탈출할까 연구하다가 열심히 일찍 팔았습니다. 삼부산업을 1449원에 팔았어요. 1449원이니까 대충 한 이쯤에, 여기쯤에서 팔은 것 같아요. 49원이니까 요쯤에 팔았네요. 그러니까 좀 올라오면 본전에 팔아보려고 무지노력 했는데 못 올라오더라고요. 못 올라와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서 팔았습니다. 8만원쯤 빠졌죠. 그래서 삼부산업은 이준석 관련주에서 저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관련주 어제 제가 정리해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 이준석 관련주는 YBM넷이 가장 실적면이나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 지금 비록 좀 꼬리 달고 약간 밀리고 하는 거는 삼보산업이 대장이고 얘가 2등주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삼보산업 내려가면 따라 내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내려오는데, 이거는 영어 쪽으로도 관계가 되고 AI를 이용한 영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테마도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건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이준석 개혁 신당이 뭔가 성과가 나왔을 때, 그런 뉴스가,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할 겁니다. 지금 괜히 올라가면 얻어맞으니까 지금은 그냥 안 빠지고 여기서만 계속 물량만 모으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이 이준석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악재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 보면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도 원래 문제였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낙연 대표 빠져나와보고 나면 그것도 반쪽가리고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뒤섞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섞어버리면 신당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돌풍이 한번 일어나면 이준석 대표가 워낙 말이 좋죠. 마이크 잡으면 핵심을 잘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믿고 대표 딱 놔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준석 씨 3명 딱 놔놓고 마이크 주고 토론시키면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씨가 가장 경험도 많고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호재성이 터지면 올라갈 것 같고, 갈 때 뭐가 가겠느냐, 잘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안 빠지고 버텨야 되겠죠. 그래서 YBN넷이 가장 안정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위로 올라갔을 때 일부 이익 실현하고, 제가 손실이 오늘 거의 안 생겼던 이유가 위로 올라갔을 때 일부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YBN넷을 5,500원 이건 다시 매수했던 거고, 매도했을 때 시간을 못 는데 5,700원에 5,700원이니까 여기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아침 쭉 올라갔을 때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한 70만원 정도를 이익 실현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잡았고 200만원 다시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YBN넷을 현재 2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삼보산업은 대장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얘는 이준석 씨 붙인 종목을 가지고 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얘는 매도해버렸습니다. 매도해버렸고, 그 다음 대성창투 100만원 현재 가지고 있고요. 얘도 오늘 장난 한번 쳤습니다. 쭉 끌어올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막 올라가길래 미처 못 팔았죠. 워낙 빠르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벌써 여기 와버려갖고 올라가는 출발점까지 다시 내려와 버려가지고 다시 매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삼령은 이건 2차전지 필름 이쪽이기 때문에 어제 꼬리 달고 눌렸기 때문에 이거 물량 좀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쉬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재료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리파이는 양쪽이 다 해당됩니다. 이거는 전세 대책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각 당에서 정책 발표하죠. 이준석 대표는 언론 공정에 대한 1호 공약 냈고, 그 다음에 2호 공약, 3호 공약 나올 겁니다. 각 정당에서 공약 나올 건데 전세 대출은 꼭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딱 올려놓고 요즘 위에만 딱 갖다 놓고
계속 버티다가 호재성 뉴스 터지면 끌어올릴 수 있는, 이것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현재 1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종목은 그냥 그대로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종가에 다시 또 매수했습니다. 히림하고 SY하고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하고 100 이렇게 해서 3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제가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데요. 왜 자꾸 샀다 팔았다 하냐, 이렇게 보시 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중동전쟁이 좀 끝날 것 같으면 사고, 중동전쟁이 확전될 것 같으면 다시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왜 다시 샀느냐,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그 저강도 그 전략으로 전환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강도 전략은 뭐냐면, 그 원래 이스라엘이 지금 각본 짜는 대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차별 폭격해갖고 밀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갖고 이제 헤즈볼라 속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저강도로 해가지고 폭격 줄이고, 하나하나씩 이제 숨어있는 걔들, 하마스 대원들, 숨어있는 대원들 하나둘씩 찾아내갖고 선멸하는, 요런 쪽으로 하는 게 저강도, 폭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강도 쪽으로 가게 되면, 폭격 안 하면 비난을 좀 덜 받았겠죠. 그럼 중동 긴장이 좀 완화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안타까운 거는 헤즈볼라가 지금 위에서 공격하고 있어갖고 문제긴 한데, 이것도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놓고 그냥 전면전으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강도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전쟁이 소강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요런 느낌으로 일단 잡았고요. 유신을 안 잡은 이유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계속 숙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까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대선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멈출 것 같아요. 요즘에서 평화회담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은 뺐고 히림, SY, 한미글로벌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이건 중동의 휴전 느낌이 나면 올라갈 것 같다. 와, 시간 36분이나 됐네요. 그래서 다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윌비스라는 종목, 얘는 그 8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하버드 쪽으로 해가지고 이준석 관련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교육정책 쪽으로 연결이 약간 되는데, 이건 너무 저가형이라서 좀 불안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준석 관련주가 급등할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 보시면, 와, 이게 400원짜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네요. 2배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제대로 걸리면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그냥 조금만 한번 잡아봤습니다. 불안하면 팔아야 되는, 요건 너무 저가형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건 저출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가방 컴퍼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로투세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윌비스도 올라가지 않겠냐 싶어서 조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IT센, 어제 팔았다가 오늘 다시 잡았습니다. 100만원. 대충 요렇게, 요것도 시간에서 약간 올라가고 있네요. ITCN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안 가는데, ITCN이 올라가네요. 어쨌거나, 올라가면 좋은 거죠.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볼까요? 내려오는데. 어쨌거나, 요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제가 방송했는 내용 중에 가끔씩 이게 내용이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이해되시면 그대로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남기시면 제가 다음 방송할 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봤던 시장, 정말 대책 없는 한국 증시에 넋두리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